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 두 번째 주제,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이 한동훈이 이 총선을 이른바 반윤 프레임으로 치를 수 있다라는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일종의 이제 연극을 하는 거죠. 한동훈이 마치 자기가 윤석열과 척을 지는 것처럼 대립각을 세우는 것처럼 연극을 해서 그런 프레임으로 총선을 치를 수 있다. 뭐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그럴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주의하고 유념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꼭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한동훈이 반윤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잖아요. 그런데 한동훈은 그걸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윤석열은 그거 못합니다. 특히 김건희는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그 민주당 쪽 국회의원들, 민주당 쪽 대통령이나 하다못해 노태우마저도 나를 밟고 그 나가라. 그래서 나를 밟고 정권을 창출해라. 뭐 이런 희생 정신을 보여줬잖아요. 윤석열은 그거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요. 엄청 승질낼 사람이야. 배신감에 떠르르 떨 거야. 특히 김건희 절대로 그거 용서 못해요. 그래서 한동훈 쪽에서는 뭐 그런 식의 액션을 기획을 할 수 있겠지만 글쎄요, 이게 현실화되기는, 아니 현실화됐다고 해서 지속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개인의 특성이에요. 자, 그 얘기는 뭐 제가 좀 이따가 나중에 차분히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빨리 넘어갈게요.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박근혜 치맛자락 붙잡고 늘어지는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 정말 급하기는 급한가 봐요. 그죠? 지금 박근혜를 벌써 세 번째 붙잡고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지금 상황은 보면 그래요. 누나한테 사탕 사달라고 조르는 말썽장이 막내 동생 같은 꼬라지라고 해야 되는 거죠. 보통 남동생들이 그렇잖아요. 누나들 많이 우려먹잖아. 그리고 누나 많이 괴롭히잖아. 그래 놓고 또 필요할 때 되면 누나한테 가가지고 뭐 내놓으라 그러잖아. 예. 딱 그런 꼴이지. 근데 지금 이 윤석열이 지금까지 한 짓이 뭐야? 단순히 떼부리거나 단순히 누나 좀 괴롭히는 수준이 아니고, 예, 감옥에 쳐넣었어. 그죠? 탄핵시키고 감옥에 쳐넣었어. 그래 놓고 이제 와가지고, 예, 자기 좀 봐달라고. 자기한테 이거 하나 달라고. 사탕 하나 달라고 떼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지? 이거 뻔뻔스러운 거 아닌가? 예, 약간 뻔뻔스럽죠? 최소한의, 그럼 뭐라 해야 될까? 창피함이라든지 민망함,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아. 예, 근데 윤석열의 캐릭터가 그래요. 자신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은
분명히 어제 그제까지 승질내고 싸우고 욕하고 때리고 했더라도 갑자기 오늘 친한 척할 수 있는 게 윤석열의 캐릭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검사의 캐릭터가 그렇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물론 모든 검사가 그렇지는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정치 검사들은 그러고 남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소시오패스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여튼 간에 이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가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막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지금 윤석열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이 박근혜를 붙들고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박근혜한테 지지자 좀 몰아줘, 누나 지지자 좀 나 좀 건네줘 라는 식으로 떼를 부리고 있어요. 어제입니다. 윤석열이 박근혜를 불러 모았어. 어디로? 대통령실, 한남동 대통령실로 데리고 온 거야. 이번이 벌써 세 번째고요. 석 달 연속으로 만나는 겁니다. 도대체 얘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걸까요? 예? 자, 이런 윤석열의 행보는 보수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행보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은요, 이 TK 쪽에서 지지율이 확 올라갈 때도 있고 확 내려갈 때도 있어요. 어떤 주는 보면은 푹 내려갔다가 어떤 주는 보면 푹 올라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TK 쪽에서도 윤석열 지지율이 그닥 높지 못하다는 거고, 특히 TK 쪽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50% 밑으로 내려오는 거는 이미 오래전의 얘기잖아요. 자, 그런 상황이라서 윤석열 자기가 볼 때도 이 TK가 상당히 불안한 거야. 설마 거기서 뭐 당선이 안 되겠느냐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으나, 문제는 박근혜 쪽에서 어느 한 놈이 내가 박심을 가진 자다, 내가 박심의 대표자다 라는 식으로 해서 나왔을 때 현재 국힘 후보들 상당수가 낙선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라는 거죠. 즉 박근혜가 작정하고 자기 사람들을 출마시키면은 윤석열로서는 치명타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로서는 이 박근혜를 주저앉혀야 되는 거야. 동시에 이왕이면은 나 좀 지지해줘, 지지한다고 말해줘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적어도 TK만큼은 확실히 자기 표밭으로 만들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윤석열의 모습입니다. 욕 급하지 지금. 지금 당장 TK 쪽에서 표가 잘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한다? 박근혜를 만나고 지금 가서 치맛자락을 붙들고 있는 거죠. 아시다시피 세 번째입니다, 이번이. 11월 달에 박근혜 집으로 찾아갔어, 윤석열이. 그러면서 뭐 잘 살아보세요, 눈부신 성장을 했네, 새마을 정신을 되새겨야 하네, 이딴 소리를 막 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그전에는 또 뭐 12.6 사태 때, 그러니까 박정희가 죽은 박정희 제삿날, 이 제삿날 또 턱 가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서 아유 우리가 누나 동생 같대요, 이딴 헛소리를 했다는 거야. 박근혜는 배알도 없지 허허허 하고 웃었대. 이 아줌마 진짜 배알 없는 것 같아. 하여튼 뭐 이런 일을 했다고 하죠. 그것까지 포함했을 때 총 세 번째입니다. 대선 기간까지 포함하면 네 번째가 넘어요. 지금 윤석열로서는 박근혜를 어떻게든 간에 자기 편으로 끌어안고 박근혜 지지표를 자기 표로 만드는 그런 일이 필요한 거죠.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재밌는 부분은요, 그동안에 윤석열이 박근혜 쪽에 가가지고 박근혜의 환심을 살려고는 되게 노력을 해요. 하지만 박근혜 쪽 사람을 직접 자기 정권에 기용하는 일은 없었거든요. 네, 지금 죄송합니다. 잠시 카메라가 잠시 과열이 됐나 봐요. 꺼졌네요. 네,
카메라를 잠시 과열된 카메라를 잠시 식히고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은요. 윤석열이 이 박근혜 정권 사람을 자기 그 정권에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이라든지 혹은 뭐 장차관직 이런 자리에 박근혜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그닥 진출을 하지 못하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 왔어요. 지금까지 이 윤석열 정권에서 나름 한 자리 차지했다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박근혜 정권 쪽 사람이었다기보다는 이명박 쪽 사람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MB가 부활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이 박근혜 사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박근혜 사람이야 라는 애를 이번에 대통령실에 채용을 합니다. 자, 그게 누구냐 하면은요, 박근혜의 연설비서관을 맡았던 사람이 이번에 윤석열의 연설비서관으로 특채가 됐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은 나가고 뭐 출마한다고 해서 나가고 그 자리를 박근혜 쪽 사람이 차지합니다. 뜻밖의 상황이죠. 의외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과연 이게 무슨 일이지?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일까요? 되게 황당한 상황인 거죠. 말 그대로. 이거는 뭐냐? 그만큼 박근혜의 측근을 기용해야 할 정도로 지금 윤석열의 상황이 다급한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눈치를 보는 거고요. 박근혜의 환심을 사려고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최근에도 이런 일도 있었어요. 뭐 우리 공화당인가 뭔가 하는 그 조원진 아시죠? 조원진이 국힘당하고 합당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합당 절차 진행 중이에요. 합당 절차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는데 이 조원진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박근혜의 아주 신복이자 친박 인사의 대표적인 인물 아니에요. 그렇죠? 자, 조원진은 윤석열이 박근혜를 감옥에 가뒀다는 이유 그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윤석열하고 척을 지고 각을 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조원진이 이번에 국힘당에 들어가겠다, 합당하겠다고 했어요. 그냥 합당했겠어? 네, 공천 주겠다라고 하니까 합당을 하는 거죠. 그렇죠? 조원진은 TK 쪽입니다. TK 쪽에 한 자리 잘라주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즉 지금 윤석열이 공천 자리까지 양보하면서 박근혜를 끌어안으려고 하는 거지. 엄청 급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박근혜하고 윤석열하고의 사이가 이렇게 급격히 가까워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사실 몇 달 전부터 나온 얘기이긴 합니다. 소위 말해서 보수 원로라는 사람들이 윤석열을 찾아가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다가 총선에서 진다. 급하니까 박근혜 치맛자락이라도 붙잡고 늘어져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몇 달 전부터 이미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로서는 할 수 있는 게 뭐야? 별 수 있겠어요? 박근혜 찾아가 가지고 인사하고 박근혜 서울로 오면은 또 서울 거기 찾아가고 대통령실에 또 초청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간에 박근혜의 환심을 살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런 액션을 통해 가지고 박근혜 지지자를 자신의 지지자로 땡기려고 하는 게 지금 윤석열의 목표인 거죠. 이 얘기는 몇 달 전부터 야, 너 이러다가 총선 져. 무조건 박근혜를 붙잡고 늘어져. 박근혜 무조건 붙잡고 늘어져. 라고 한 겁니다. 이게 보수 원로라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른바 용산 참모진척으로부터 나온 고육책이라고 해요. 일부 보수 원로들은 지금 솔직히 할 수 있는 거 없다. 이미 다 졌다. 하지만 이거라도 해라. 그래야지 뭐 본전이라도 건지지.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 이렇게 나부되는 겁니다. 자기 딴에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특히 이런 상황이 언제부터 강화되기 시작했냐면 김포의 서울 편입론 그거 한참 나오다가 갑자기 쑥 들어갔죠.
이제 뭐 김포 서울 편입론이 실패로 끝나고 난 다음에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김포니 구리니 광명이니 이런 것들을 서울에 편입시켜야 한다. 요걸로 선거 치르려고 하다가 여기저기에서 반발이 일고 두들겨 맞고 하고 난 다음에 쑥 들어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지율이 더 빠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박근혜 붙잡고 늘어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지금 TK 쪽의 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TK 쪽 계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TK 지역신문 여론조사를 하면은요, 이른바 박심 후보가 박근혜의 지지를 받는 혹은 친박 혹은 박근혜 신복이라고 하는 박근혜 최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지지율이 엄청 높게 나와요. 33%. TK 지역의 여론조사를 해봤을 때 33%는 이른바 박심 후보, 박근혜 측근이라고 알려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지하겠다라는 숫자가 33%나 나옵니다. 박근혜 쪽을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43%. 사실 이 숫자도 보면은 민주당 당원으로서, 민주당 지지자로서 박근혜 쪽을 내가 어떻게 지지하니? 라고 하는 사람들 포함되어 있겠죠. 결국에 보면은 박심 후보가 전체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나 다름없는 거예요. 특히 이거는 이 여론조사는 대구 경북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인데, 실제로 박심 후보가 출마하는 곳에 여론을 돌려보면은 이보다 더 높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윤석열로서는 얼마나 급하겠어. 두 가지 대책을 세우게 되겠지. 첫째, 박근혜를 자기 쪽으로 끌어안는 듯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박근혜 지지자들을 자기 쪽으로 끌고 오는 모습 한 가지. 그 다음에 또 박심 후보, 얘네들이 출마하지 못하게 사전에 저지하는 그런 행보, 이 두 가지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심지어 일부 보도는 보면은 윤석열은 박근혜가 아니다. TK에서 박근혜를 현실적으로 윤석열이 이기기 어렵다라는 보도도 꽤 많이 나왔어요. 여기에 박근혜가 최근 들어서 조금 나돌아다녔지. 정치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 윤석열로서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가 우리 TK에서도 의석 상당수를 뺏기겠다. 그러면 누구 말 맞다나 탄핵이 눈앞에 놓여지게 되는 거죠. 탄핵이 눈앞에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민주당이 현재와 같은 의석 한 170, 한 2, 3석 정도를 얻고 정의당이나 기본소득당이나 또는 뭐 사회민주당 이런 개혁연합당, 이런 개혁연합당들이 또한 15석에서 한 20석 정도 얻고, 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민주진보 진영이 180석에서 190석 정도를 얻고, 자, 나머지 110석 중에서 딱 11석만 TK 신당이나 혹은 이준석 신당이나 혹은 박근혜 당 쪽에서 가져가 버린다면 탄핵 당하는 거죠. 탄핵 당하는 겁니다. 특히 이준석 쪽에 지금 바람이 만만치 않아요. 막판에 박근혜가 이준석의 손을 확 들어줘 버리면 어찌 될까? 그런 상황까지 지금 윤석열로서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는 그런 말을 해요. 윤석열이야 그런데 신경 안 쓰지, 생각이 없지. 하지만 윤석열이 망할 경우에 자기들은 쪽박을 차야 되는 몇몇 간신배들, 얘네들은 죽을 둥 살 둥 박근혜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윤석열을 쪼은 겁니다. 박근혜 만나라고. 자, 그러면
윤석열을 쪼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여기에 의미심장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김건희가 밖에 잘 안 나오죠. 항상 보면 사진 찍으면 지가 윤석열보다 가운데 서 있고 지 사진이 더 잘 나오게 만들고 심지어 뭐 요렇게 이상하게 찍는 무슨 화보 찍는 듯한 그런 모습도 비주고 하여튼 그랬던 김건희가 최근 들어 조용해요. 잘 안 나서. 그랬는데 이번에 박근혜를 만나는 자리에는 김건희가 나왔다고 합니다. 의미심장한 대목이 아닐 수가 없어요. 결국 윤석열을 쪼우고 있는 거는 김건희 아니냐라고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인 거죠. 사실 윤석열이 누구 말을 들을 거예요. 한동훈 말도 듣겠지만 가장 말 잘 듣는 거는 결국에는 김건희겠지. 김건희가 마치 자기가 대통령인 것처럼 자기가 정권을 잡은 것처럼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면 김건희가 지금 박근혜 만나라고 쪼았구나. 그러니까 그동안 다른 행사 다 안 나가다가 박근혜 온다니까 쪼르르 나간 거구나. 윤석열이 박근혜의 이 비위를 잘 못 맞출 것 같으니까 김건희 지가 가서 비위 맞추려고 뭐 그랬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 참 의미심장하고요. 한 번쯤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 박근혜 치맛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은 윤석열이라기보다 김건희가 아닌가? 김건희야말로 이제 위기를 직감하고 어떻게든 자기가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박근혜만이 살 길이야 뭐 요렇게 하는 게 아닐까? 사실 윤석열만 해도 그렇잖아. 아무리 그렇지만 지가 아무리 뭐 생각이 없고 어제 두들겨 팬 사람 오늘 만나서 술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지가 감옥에까지 쳐넣고 했는데 그렇게 쉽게 덥석 박근혜를 만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덥석 박근혜를 만나서 허허 웃을 수 있다. 조금 그렇죠. 하지만 김건희가 시키면은 싫어도 했을 거 아니야. 야, 상황 또 이렇게 또 풀려가는 모양이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또 뭐 이상한 게 나갔네요. 참. 네.